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자료형의 변환하고 다양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양성은 폴리모피즘이라고 합니다. 폴리모피즘. 다양한 모양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양한 모양으로 보여진다는 거고요. 자료형을 변환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타입 변환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i라는 변수가 있고 여기 20.0이 있다. 자, 그러면 20.0은 i에 들어가지가 않죠. 그러면 i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int 한 다음에 20.0 이렇게 강제로 자료형 변환하는 거 배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였냐면 여기 그 플로트 f 변수가 있고요. f에 int i가 있고 i 지금 5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i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i 값이 플로트로 자동으로 변환됩니다. 형 변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제로 형을 변환하는 방법과 자동으로 형 변환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객체의 경우에 있어도 객체의 경우 참조 타입인 객체의 경우에도 여기 있는 것처럼 타입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모든 그 객체가 다 타입 변환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상속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타입 변환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타입 변환은 어떤 경우만 된다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person과 student처럼 자, 부모 자식 관계 있는 경우에만 형 변환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객체도 마찬가지로 자동적인 타입 변환과 강제적인 타입 변환 이 둘 다 제공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객체의 경우에 참조 타입인 객체의 경우에는 뭐만 되냐면 상속 관계의 경우에만 타입이 변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바로 전에 보셨던 거예요. person 객체가 있고 student 객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student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S예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S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S는 여기 있는 것처럼 student로 만들어졌네.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넘버도 있겠다. 넘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work라는 메소드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S를 여기 있는 것처럼 스튜던트 객체를요. 자, 누구한테 지금 형 변환하는 거죠? 부모 클래스인 person 클래스의 객체로 person 타입으로 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얘를 가리키고 있는 애가 person이 가리키는 형태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 person 객체를 통해서 뭐가 접근된다? 자식 객체가 person 클래스 변수를 사용해서 자식 객체가 접근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P가 있고요. P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S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뭐죠? 스튜던트 객체예요. 자, 스튜던트 객체가 있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나왔죠. P equal S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person 객체를 person 변수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person 변수로 여기 있는 것처럼 스튜던트 객체가 참조될 수 있도록 되는 거고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는 객체가 스튜던트 클래스가 있는 것처럼 person 클래스로 변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랑 비슷하죠? 자동형 변환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형태로 변환이 돼요. 자, 그런데 불행한 건데 어떤 거는 안 될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P가 person이기 때문에 person 클래스의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참조할 수 있는 것은 person이 가지고 있는 것만 참조가 돼요. 자, person이 가지고 있는 건 뭐만 가지고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name밖에 없고요. 필드는 그 다음에 who am I라고 하는 메소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person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자,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넘버 필드나 자, 메소드 워크는 접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뭐는 가능하다? 자, person 객체이기 때문에 person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person 변수이기 때문에 자, p.whoamI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전에 설명했던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업캐스트라고 하는데 업캐스트는 자식 클래스가 있고요. 부모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자식이 있고 부모 클래스가 있어요. 자, 업캐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식 객체를 통해서 자식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가 있습니다. S예요. S예요? 얘는 그 뭐지? 얘는 자식 클래스야. 자, 자식 클래스의 객체야.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 클래스의 객체니까 스튜던트가 요런 모양을 갖는다는 거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네임도 가지고 있고 자기 가지고 있는 넘버도 가지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S로 접근할 수 있는 건 뭐죠? S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스튜던트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네임과 넘버 다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접근한다라기보다도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스튜던트 타입을 사용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부모 클래스인 whoamI도 접근할 수 있고 보이고, 자, 그다음에 넘버인 워크도 보여요.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식 클래스의 객체는 자, 이제 S죠. S는 부모 클래스의 객체 참조 변수 P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P가 S를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식 클래스의 객체가 지금 자동으로 형이 변환됐다. 자동 형 변환이 이루어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러나 P는 실질적으로 S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접근할 수 있으나 실제 P를 사용해서 P는 뭐냐면 person 클래스의 변수이기 때문에 P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건 뭐만 가능하다? 자, P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은 name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whoamI라고 하는 메소드만 접근 가능하다라고 하는 제약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업캐스트다라고 합니다. 업캐스트. 자, 업캐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식 클래스가 뭐로? 부모 클래스로 형 변환되는 걸 의미합니다. 변환되는 거. 여러분들 캐스트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보면 캐스팅 됐다라고 하죠.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한다. 캐스트라고 하는 게. 즉 다시 말해서 자, P가 S로 캐스트가 되면 자, 이 S는 P에 의해서 역할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P를 통해서 S가 접근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자, 실제 S는 S는 스튜던트지만 형이 캐스트 되면서 역할이 부모로 바뀌면서 페어런스인 퍼슨으로 바뀜으로써 자, P를 통해서 접근하는 건 뭐만 가능하다? 여기 있는 것처럼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만 접근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자, 자동 형 변환이고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로 형이 바뀐다 해서 부모로 위로 형이 바뀐다 해서 얘를 업캐스트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업캐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person 객체가 하나 만들었어요. person 객체는 P입니다. 얘는 person이에요. 부모 클래스로 만들어진 건데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식 클래스를 뭐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강제로 부모 클래스를 강제로 자식 클래스로 형을 변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person is student. 자, person is student 이거 맞아요? 자, person은 학생이다? 맞나요? 이건 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자, 저도 person이지만 저는 어때요? 프로페서잖아요. 이거는 맞지가 않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나 student is professor. student is person. 이거는 맞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업캐스트라고 한다는 거죠. 업캐스트. 자, student는 person이야죠. 그렇죠. student person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로 형이 캐스트 변환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는 안 된다는 거죠. 반대. 즉 다시 말해서 person이 student로 형 변환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가능하죠. 자, 이번에는 자, 스튜던트 클래스의 객체가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S1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P가 얘를 가리켜요. P는 자, 무슨 변수냐면 person 변수예요. person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니까 자, S1을 person이 참조해도 문제가 없겠죠. 왜냐면 자, 스튜던트는 person이잖아요. 그렇죠? 스튜던트는 person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업캐스팅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S2가 다시 P를 형 변환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P가 가리키는 얘를 뭐로? 여기 있는 것처럼 스튜던트로 형 변환을 해버리는 거죠. 강제로. 그럼 S2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뭘 가리킬 수 있겠어요? P를 가리킬 수 있겠죠. 자, P가 가리키는 객체를 가리킬 수 있죠. 자,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자, P라고 하는 부모 객체의 참조 변수는 실제 누굴 가리키고 있죠? 자식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 S1에 있는 내용을 스튜던트가 가리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은 오케이. 자, 즉 다시 말해서 자, 부모가 참조하는 객체를 여기서 S1인데 얘를 자, 스튜던트 학생 클래스의 객체로 이렇게 접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자, 강제적인 타입 변환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업캐스트가 아니라 다운캐스트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다운 클래스의 상황을 같이 볼 건데 여기 보면 인스턴스 오브라고 하는 오퍼레이션 연산이 있어요. 자, 이 연산은 뭐냐면 자, S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 S라는 변수잖아요. S라는 변수가 객체 참조 변수가 스튜던트 클래스의 객체인가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S가 스튜던트 클래스의 객체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P가 스튜던트 클래스의 객체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자,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는 스튜던트 객체이기 때문에 person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뭐지? 업캐스트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죠. 업캐스트. 즉 다시 말해서 스튜던트는 person이야. 이거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true가 됩니다. 자, 또 하나 여기 있는 것처럼 스튜던트는 스튜던트야. 스튜던트 S는 스튜던트 클래스의 객체야. 아무런 문제 없어요. 맞죠? 이것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 세 번째 게 좀 문제가 됩니다. 어떤 거냐면 자, person이 스튜던트의 인스턴스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불행하게도 자, 모든 person이 스튜던트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person이 스튜던트는 없을 스튜던트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는 자, false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좀 더 다른 문제. 여기 업캐스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요겁니다. 업캐스트라고 하는 스태틱 메소드를 호출했는데요.
자, P가 스튜던트의 인스턴스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얘는 true죠. 그렇잖아요. person은 스튜던트이잖아요. 그렇죠? 자, true죠. 자, P는 지금 스튜던트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P가 뭐냐면, P가 스튜던트. 이게 이유는 뭐냐면, 이 S가 스튜던트잖아요. 스튜던트를 여기 그 P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업캐스트가 발생하죠. 그렇죠? 자, 스튜던트 객체를 지금 페어런트 참조 변수에다 넣은 거니까 자, 자식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 업캐스팅한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조건은 참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P를 다시 S에다가 넣었어요. 자, 왜 이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실제 P가 가리키는 것은 자, 스튜던트 객체이거든요. 자, 이거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P는 스튜던트 인스턴스다 라고 하는 부분이 true로 출력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턴스 오브라는 오퍼레이터는 자, 앞에 인스턴스 오브의 오퍼레이터의 앞에는 변수가 나오고요. 인스턴스 오브의 뒤에는 클래스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자, 해당되는 변수가 자, 해당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true 또는 false를 반환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아까 업캐스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불려졌을 때 지금 person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만약에 P에다 넣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어서 지금 부모에다가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얘는 뭐예요? 업캐스트 하니까. 이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는 스튜던트 객체에다가 집어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 클래스의 객체를 자식 클래스의 참조 변수에다 집어넣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다운캐스트라고 하고 자바에서 다운캐스트는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다운캐스트는 자바에서 허락된다. 다운캐스트는 허락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가 지금 vehicle이라는 클래스, car라는 클래스가 있고 overtype demo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지금 car의 부모는 vehicle입니다. vehicle. 자, 그렇죠? 자, 그리고 car는 지금 부모 클래스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car의 부모 클래스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메소드가 지금 두 개가 있고 지금 필드가 하나 있으니까 지금 car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name을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override 했네요. override 해버렸고요. override 했습니다. override 했고 이거 자기 이름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who am I는 여기 얘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 들어오면 당연히 오버라이드 됐습니다. 얘도 오버라이드 됐고요. 자, 무브도 여기 있는 것처럼 오버라이드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는 어때 이름이 뭐 비클이 아니라 뭐 나는 자동차다라고 하는 게 딱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차가 움직이면 여기 드라이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객체를 하나 만들게요. 무슨 객체를 만들냐면 자동차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자, 카를 하나 만들었어. 자, 카가 하나 만들었는데 카가 여기 얘가 카네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V라고 하자. 자, 사실은 V가 vehicle 객체의 참조 변수이지만 V가 vehicle 참조 변수이지만 얘는 어떻게 해요? 카 객체를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name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V.name 하게 되면 자,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 거야? 자, 저기 있는 것처럼 V의 네임을 하게 되면 자, V로 접근할 수 있는 건 뭐죠? V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V의 네임밖에 접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vehicle이 지금 출력이 됐고요. 자, v.whoamI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자, vehicle로 접근하는 거니까 얘로 접근하는 거니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whoamI를 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뭐만 접근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것처럼, v.fmi를 하게 되면, v.fmi를 하게 되면, v에 vehicle을 접근합니다. 자, v에 fmi를 하니까, 지금 v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뭐죠? 여기 있는 것처럼, 자, fmi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fmi. 자, 그러면, v에 fmi를 접근하면, 누가 접근될까요? 자, v에 fmi를 접근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fmi가, 여기 어때요? 비클에도 있고, 비클에도 fmi가 있고, 그 다음에 카에도 fmi가 있으면, 실제 실행되는 것은 뭐가 실행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부모 클래스에 있는, 자, 부모 클래스에 있는, fmi가 아니라, 지금 자식 클래스인 fmi가 실질적으로 접근된다는 거죠. 자,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부모 클래스가 뭘 가지고 있죠? 부모 클래스가 whoami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얘를 누구한테 준 거죠? 자식 클래스인 얘한테 지금 뭐가 있어요? 상속을 하면서 지금 V가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V가 접근하는 것은, 자, 실제 V가 접근할 수 있는 whoami는 사실은 vehicle이 가지고 있는 whoami가 아니라 누구의 그 whoami다? 자, 자식이 가지고 있는 whoami를 접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V가 있고요. V가 실제 접근하는 객체는 뭐예요? 카 객체잖아요. 자, 카 객체이기 때문에 카 객체가 가지고 있는 whoami를 접근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V에 무브를 하면, 자, V에 무브를 하게 되면, 자, V에 무브를 하게 되면, 자, V에 무브를 하게 되면 이 무브가 재밌게도 뭐냐면, 자, V의 무브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스태틱이에요. 그러니까 재밌게도 얘는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상속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V에 무브를 하게 되면 즉 다시 말해서 비클 클래스의 무브가 실제 무브 이 메소드가 실행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지금 무브가 여기 있죠. 무브가 죄송합니다. 무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두 개의 무브는 다 스태틱 메소드이기 때문에 내가 vehicle로 접근하게 되면 실제 실행되어지는 메소드는 자식 클래스 여기 있는 것처럼 카가 가지고 있는 무브가 실행되지 않고 vehicle 즉 다시 말해서 V의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인 무브가 실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스포카가 있고 그 다음에 폴머 데모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카로부터 상속받은 거네요. 그렇죠. 스포카는 지금 그 부모가 요거네요. 그리고 카의 부모는 여기 그 비클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뭘 하냐면 비클 객체를 두 개 갖는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이름이 배열이죠. 비클스가 되고 얘는 0과 1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저기 보면 두 개의 원소 두 개의 자료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얘는 뭘 갖냐면 카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1은 스포츠카가 만들었어요. 1은 스포츠카예요. 스포츠카.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이 배열에서 지금 하나를 꺼냅니다. 꺼내서 지금 V에다 놓죠. 하나 꺼낸 게 얘야. 자, 그럼 여기서
비클의 whoami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꺼낸 게 뭐지? 비클이야. 자, 비클이에요. 자, 비클인데 이 비클 가지고 지금 뭘 한 거죠? whoami를 했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whoami가 다 있어. 자, 그러면 자, 내가 접근한 칸은 whoami가 있고 비클도 whoami가 있으면 내가 접근하는 whoami는 뭐예요? 즉 다시 말해서 카 객체가 가지고 있는 whoami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IMO 카가 나오고. 자, 스포츠카 객체를 가지고 있는 그 배열 1번, 즉 다시 말해 두 번째에 있는 그 애는 실제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얘의 whoami를 하게 되면 누가 호출되냐면 자, 비클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 스포츠카의 whoami가 호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 a 스포츠카가 실행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타입 캐스트 성을 변환하는 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다양한 모양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당되는 객체가 접근되어지는가, 보여지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